여러분, 혹시 글쓰기 점수 받고, 내 글은 이게 끝인가? 하고 좌절한 적 없으세요? 근데요, 사실 평가는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글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장문 평가라는 지도를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하죠? 똑같은 글을 냈는데 이 선생님은 A를 주고 저 선생님은 B를 줘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 황당한 경험이요. 사실은 글쓰기 평가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쓰기 평가가 왜 이렇게 골치 아플까요? 생각해보세요. 수학 문제는 답이 딱 하나잖아요? 근데 글은? 그렇지가 않죠. 마치 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슬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글 하나에도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이 주관성 때문에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전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주관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평가의 목표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평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의 평가는 말이죠. 왼쪽처럼 딱 정지 신호 같았어요. 내 글은 여기까지야 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른쪽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을 위한 평가입니다. 방향이 완전 다르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평가의 진짜 목적은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점 같은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갈 길,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멋진 철학, 학습을 위한 평가,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말은 좋은데 방법이 있어야죠. 그 비밀이 바로 채점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핵심 채점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채점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왼쪽의 총체적 채점인데요. 이건 글 전체를 쓱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네? A. 이렇게 한 번에 점수를 주는 방식이에요. 숲 전체를 보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분석적 채점은 달라요. 숲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지, 구성은 탄탄한지, 표현은 적절한지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습을 위한 평가에서는요, 이 분석적 채점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글이 좀 아쉽네가 아니라 내용은 좋은데 구성이 약하구나. 또는 표현력은 뛰어난데 근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거든요. 마치 우리가 병원 가서 종합 건강검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가 튼튼하고 어디가 약한지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 분석적 채점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루브릭이라는 겁니다. 함안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예를 들어 내용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럼 최우수 점수를 받으려면 주제가 아주 명확하고 근거도 풍부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 점수가 낮다면 왜 낮은지, 내가 근거를 충분히 못 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왜 이 점수지? 하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높이기 위한 명확한 게임 공략집을 받은 셈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학습을 위한 평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점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점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 바로 피드백입니다. 점수와 피드백,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점수는 그냥 지금 내 위치를 찍은 사진 한 장 같은 겁니다. 넌 지금 여기에 있어. 딱 거기까지죠. 하지만 좋은 피드백은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사진 한 장 들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좋은 피드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드백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1단계는 과제 수준 피드백.
이 문장은 틀렸어. 같이 결과물에 대해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과정 수준 피드백이 있어요. 이런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 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최종 보스는 바로 자기 조절 수준 피드백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내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구나. 다음엔 이걸 신경 써야겠다 하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장을 이끄는 피드백이죠. 바로 이런 질문. 글 쓰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마법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대신 글을 쓴 사람이 내가 왜 여기서 막혔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단순히 글자 몇 개 고치는 걸 넘어서 글을 쓰는 과정 자체를 더 좋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그래서 대체 좋은 평가란 뭘까요? 그 핵심 조건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평가는 딱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명확성. 평가 기준이 투명해서 선생님도 학생도 뭘 봐야 하는지 처음부터 똑같이 아는 거예요. 둘째, 안내. 이건 틀렸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해봐 하고 구체적인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평가의 최종 목표는 점수표에 예쁜 숫자를 새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글쓴이를 키워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평가는 글쓰기라는 여정의 끝, 최종 판결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여정 내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GPS 같은 거죠. 때로는 막힌 길을 알려주고, 때로는 더 좋은 길로 안내하면서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당장 눈앞에 더 나은 점수인가요? 아니면 평생을 살아갈 더 나은 글쓴이인가요? 평가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